네, 매주 금요일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 더 주목받고 있는 이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굿모닝 베트남 시간입니다. 오늘도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의 김재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또 동남아 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동남아 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사실 동남아 지역이 최근에 관광지로 되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중심지가 또 아세안 시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비즈니스로도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동남아 출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서도 승무원분들이나 승객분들이 모두 다 마스크를 또 착용을 하고 있고요. 원래 곽광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만석이었는데 빈자리들이 요즘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지에서도 보니까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혹은 이제 마스크 착용 방법 혹은 손을 어떻게 씻는지에 대한 그런 홍보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약국마다 이제 마스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가격이 이제 뭐 3배 이상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베트남 시장에 좀 영향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더 해주세요. 4일이죠. 화요일 기준으로 지금 베트남은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격리 조치된 그런 인원들, 의심 환자가 이제 35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연초 이후에 빠르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베트남의 이제 설날이죠. 떼 명절 이후에 호치민 종합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하우장제약이라던가 혹은 피메파르코, 그다음에 이제 IMP, DMC라는 티커를 가진 그런 제약주들, 그리고 DBD 이런 제약주들은 급격한 상승을 또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항공이죠. 티커가 HVN인데 베트남 항공하고 비엣젯 항공 등과 같은 이런 항공주는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증시의 외국인 매도세도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되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너무 크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뭐 큰 폭의 하락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개별 종목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또 VN30 지수의 매수는 외국인들이 점차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좀 지수 플레이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베트남 VN30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상위의 30개 종목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랑 같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펀드들은 대부분 이 VN30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는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정 중일 때 오히려 이런 펀드에는 가입하시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제 제약주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항공주는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이 제약 관련주 또 마스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름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베트남에선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뭐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산업군이 아직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마스크 관련 테마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시가총액 5천억 한화로 이제 5천억 정도 규모가 벗어나게 되면 거의 거래하기 힘든 종목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제약 산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마스크 이슈나 코로나 이슈 때문에 급등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베트남의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위 연령이 31세로 한국보다 굉장히 젊은 나라인데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베트남 소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제약 산업의 성장은 당연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제약사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우장 제약이라고 하고요. 대표 종목으로 2위는 이제 피메파르코라는 종목인데
한동안 조정 중이던 이제 베트남 제약 산업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하우장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화로 약 6천억 원 규모고요. 그리고 피메파르코는 시가총액이 이제 한화로 2천억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작은 그런 그렇죠. 업계 1, 2 회사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피메파르코는 지금 외국인 지분 한도가 이미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장 제약을 위주로 좀 제약 산업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슈로 반짝 상승했으나 지금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로 매출액이 좀 감소하면서 지금 주가 지수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하우장 제약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베트남 제약 산업에 대해 좀 이해를 하려면 한국보다는 베트남과 조금 더 근접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네. 인도네시아 사례를 좀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인도네시아가 베트남보다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대표 제약주가 이제 칼베파르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통사업에 의존하고 있고요. 실제 전체 매출의 70%가 유통업에서 매출이 나올 정도로 유통업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과연 제약회사가 맞느냐라고 또 문의하실 정도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보다는 유통망에 의지하는 그런 제약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통망을 통해서 뭐 푸드라든가 드링크류를 또 판매하기도 하고요. 네. 외국의 그런 제약 브랜드들을 들여와서 이렇게 쫙 까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뭐 신흥국 제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도 떨어지고 원재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마진도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우장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유통망이 변화하면서 매출이 실제로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3년간의 매출액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이익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매출액 감소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트남의 1위 제약업체인 하우장 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베트남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최근 베트남 유통회사들이 제약 산업에 진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네.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약국이라고 하죠. 약 5만여 개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 400여 개 정도만 이제 모던 매장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실제 뭐 베트남 약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이 없어요. 예, 약이 잘 없고 매대에도 굉장히 소수의 약만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 매장은 좀 역할을 잘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베트남의 이제 주요 드럭스토어라고 하죠. 드럭스토어 중에 하나인 파마시티라는 그런 회사가 요즘에 좀 뜨고 있고요. 네. 베트남 드럭스토어의 이제 프랜차이즈 현황도 보면 파마시티가 약 200여 개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장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베트남 유통사업의 강자인 FRT, FPT의 계열사입니다. 네. FRT라는 회사와 MWG 그리고 빈그룹 등도 드럭스토어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FRT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롱차우라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장을 늘려가고 있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만 200개 매장을 추가한다고 하니까 1위 파마시티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드럭스토어 회사들은 상장사의 자회사로서 이제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드럭스토어가 강세를 보이면서 베트남 최대 제약사인 하우장 제약의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긴 했으나 실제로 이런 유통망들이 쫙 깔리고 나면 다시 또 하우장 제약의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투자에 접근할 때는 이런 하우장 제약의 매출액이 다시 반등하는지를 반드시 좀 지켜보면서 네.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도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 게 아까 예시로 설명드렸던 인도네시아의 칼베파르마의
시가총액이 7조 원이 넘습니다. 한화로. 근데 하우장제약은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베트남의 1위 제약업체 하우장제약 이야기 나눠봤고 또 지금은 일단 드럭스토어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하우장제약도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헥사곤 인베스트먼트 컨설팅의 김재욱 대표와 함께하는 굿모닝 베트남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